네, 교수님께서 다 오셔서 시간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강사 3년수 강동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37세 여자 환자입니다. 인터미턴트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보는 외래로 방문하였고 1년에 3회 정도 발생하는 불치프 컴플레인이었으며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갑자기 시작돼서 갑자기 끝난 양상으로 이제 지속이 되었었고, 과거 메디컬 히스토리는 하이퍼텐션 외에는 다른 특이 히스토리는 없는 환자입니다. 본회에서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래피 상에서는 특별한 릴렉세이션 앱노멀리티 마일드한 디그리로 있고 이센트리 LVH 외에는 다른 스트럭처 앱노멀리티 소견은 동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회에서 시행한 11D ECG 소견이고 P웨이브와 QRS 1대1로 대응이 되고 있으면서 PR 인터벌이 굉장히 짧고 이니셜 40ms에서 슬러드하게 올라가는 델타 웨이브가 점연하게 보입니다. 특히 V1 프리코디얼 리드에서 RS 레이쇼가 1 이상인 것으로 보아서 레프트 라터럴에서 오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델타 웨이브 폴라리티가 2, 3 AVF에서 포지티브이고 리드 1에서 다소 아이소일렉트릭한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안테리어 쪽으로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안테리어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이패스 트레이드를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본회에서 시행한 그 트레드밀 테스트 결과이고 맥시멈 엑서사이즈 스테이지에서도 델타 웨이브는 계속 서스테인하게 관찰되고 메인테인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트된 타키카디아가 이제 있었는데 또 외부 병원에서 촬영이 되었고 해당 팔피테이션 증상이 지속이 될 때 외부 병원을 방문해서 찍은 스트립 EKG 소견입니다. 델타 웨이브가 동반된 와이드 QRS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로우해 보이는 QRS이고 특별히 P 웨이브가 어디에 딱 동반되어 있는지 알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내로우 QRS 타키카디아가 레귤러 지속되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자한테 아데노신 6mg을 투여를 하였을 때 마치 델타 웨이브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델타 웨이브가 있는 것처럼 변하였다가 다시 네로 QRS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12mg을 주었을 때 이제 터미네이션이 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 리드 1, V1에서 보는 듯한 델타 웨이브를 동반한 QRS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서서히 좀 트랜전 서서히 아까 보셨던 네로 QRS 타키카디아로 다시 이제 이니시에이션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리커런트하게 발생하는 양상이 보여서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베라파밀 5mg을 IV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베라파밀 IV 5mg을 주고 나서 터미네이션 되는 어, 그 스트립은 좀 제공이 되지를 않았었고요. 그래서 정 안 돼서 카디오 버전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약간 다른 그 델타 웨이브가 있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로 약간 변해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라파민을 주고 난 후 그리고 디시카디아 버전을 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양상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직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였고요. 그래서 아마 카디오 버전 후에 최종적으로 찍은 11일 ECG가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P웨이브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P웨이브가 정말 이것이 맞냐 그래서 P가 정확하게 디스크리트하게 어디에 동반되어 있는 레로 QRS 타키카디아 그 델타 웨이브가 동반된 QRS 타키카디아인지는 조금 어,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이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EKG에서는 여전히 델타 웨이브는 동반된 그런 EKG, 11일 EKG였고 처럼 WPWAT거나 아니면은 뭐 바이패스 투 바이패스로 하는 ABRT거나 하여튼 와이드 QRS에 대해서 이피스터디에는 어블레이션 데피니트한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겠다 하여서 전환이 된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한 카디오메갈리나 스트럭처 앱노멀리티 소시산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에 본원에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AT 가능성도 충분히 네로 QRS 타키카디아뿐만 아니라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델타가 동반된 그런 타키카디아도 있었기 때문에 AT의 가능성 100%
배제를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12프렌치 트라이포드를 써서 쿼드리 두 개를 넣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에이트리움을 커버하기 위해 14프렌치의 트라이포드를 넣은 후에 쿼드리 폴라 카테터 하나, 그리고 데카폴라, 그리고 듀오 데카폴라 카테터 이렇게 이제 플레이스를 하였고, PSVT에서 이제 RV 쪽을 부족한 RV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데카폴라 카테터를 저렇게 이제 V 쪽으로 넣어서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다이아노스틱 카테터리 거치가 되었습니다. 이니셜 리듬에서는 델타 웨이브가 동반된 사이너스 리듬으로 확인이 되었고, HV 인터벌이 12ms로 짧아져 있었으면서 QRS는 155ms로 이제 와이드 QRS 패턴을 관찰 보이고 있었습니다. 래피드 V 페이싱을 했을 때 CS에 들어가 있는 듀오데카플러 1, 2번 일렉트로드에서 가장 빠른 레트로게이드 ATL 시그널이 확인이 된 이센트릭한 ATL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바이패스 레프트 벤트리클 쪽으로 있는 바이패스 트랙을 통한 레트로게이드 컨덕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 있었고, 특별한 소견 없이 래피드 V 페이싱 240에서 VA 블락 사이클 랭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싱글 V 스터디에서는 데크리멘트 프로퍼티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스팀 투 로컬 V가 딜레이가 되어서 그렇지 로컬 V to earliest retrograde A까지는 인터벌이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500, 240에서는 더블 에코 비지 확인이 되었고, 200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레트로그레이드 하게는 바이패스 트랙을 통한 컨덕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페이싱으로 넘어갔고, 래피드 A 페이스 460, 그래서 이제 600에 비해서 조금 더 설페이스 11리 리케이지를 보았을 때 델타 웨이브가 더 어그멘테이션 되는, 특히 V6에서 더 두드러지는 그런 영상을 보이고 있었고, 래피드 APC 360ms에서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인덕션이 될 때 가장 얼리스트한 A 사이트가 이제 CS1112, 그 CS5S 에어리어 쪽에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키카디아 사이클렉스가 다소 안정화되고 나서 측정한 파라미터들이고, 사이클렉스는 393ms, HB 인터벌은 121로 다소 프로롱되어 있었고, HA 인터벌, 아, 죄송합니다. HV 인터벌입니다. 델타 오그멘테이션으로 인해서 HV 인터벌은 마이너스 15ms로 더 감소했습니다. QRS는 161ms였고, 아까 처음에는 사이너스 타키라고 생각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P웨이브가 디스크리트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 11일 EKG인데, 해당 11일 EKG와 상당히 유사한, 물론 리드 1이죠. 네거티브로 되어 있긴 한데 그 델타 웨이브 영향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유사한 그런 사이클 랭스를 가지고 있던 그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타키카디아 인덕션 되기 직전 래피드 A 페이싱 400ms에서 이제 측정된 AH 인터벌을 비교해 보았을 때 델타 AH는 20ms 미만으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었고요. 와블링 와블링을 보이고 있을 때 델타 AA 인터벌의 변화가 VB 인터벌의 변화보다 항상 선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V 리셋을 시행을 하였었는데, 저는 이 점이 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V 리셋을 거의 100ms 정도 당겨서 얼리스트 A가 관찰된 CS 11, 12에서 로컬 V 인터벌이 V 시그널 변화할 정도 충분히 V 시그널을 당겼습니다. 결국 만약에 안티드로믹 ABRT였다면 이렇게 가장 빨리 올라가는 V 엔드 쪽까지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준 V 엑스트라 스티뮬라의 임펄스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A 시그널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없다면 그대로 타키카디아가 리셋도 되지 않고 어드밴스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키카디아, 유도된 타키카디아는 V가 이센셜한 컴포넌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따라서 AT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와이드 큐어스 타키카디아였겠다. 바이스탠더로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동반한 AT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이 충분히 되지 않았어 가지고요. 완전히 배제는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델타 AH가 20ms 미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에이티피컬 AB NRT였다면 델타 AH가 40ms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AB NRT도 AT보다는 좀 less likely
불리한 다이어노시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V 시그널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PSBT보다는 AT의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ABL한테는 페이스가 와이더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바이패스 바이스탠더로 그래서 예, 바이패스 트랙스가 있으면은 가능은 합니다. 래피드 AP 300 그리고 싱글 A 스타디 500, 290에서 똑같은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덕션 모드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테그레이드 바이패스 트랙의 ERP를 측정하기 위해서 싱글 A 스터디를 하였을 때, 그 스레시홀드는 230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미 하이리스크, 어블레이션이 필요한 하이리스크 바이패스 트랙인 것을 만족을 하였고, 따라서 이와 같은 파인딩들 다 종합하여 봤을 때 가장 의심되는 것은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바이스탠더로 가진 AT, CS 오스 에어리아가 가장 빠른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AT가 먼저 첫 번째로 인덕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 쪽으로 먼저 SL1 시스를 넣어서 이제 넌 이리게이티드 카테터를 어프로치 한 후 이제 파인 시그널들을 찾아보았고요. 먼저 타키카디아가 온고잉 하고 있을 때 이제 디스탈 일렉트로드 어블레이션 팁에서 이렇게 그 관찰되는 아주 작은 시그널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CS오스 에어리어에서 관찰된 ATL 시그널보다도 한 17ms 정도 앞선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블레이션 직전의 시그널이고 어블레이션 중에 이제 어블레이션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때 오버레이션 아니에요? 네, 터키 때 어블레이션 하진 않으셨습니다. 사이너스로 돌아 터미네이션 되고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블레이션 진행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V 사이드로 이동을 하여서 아까 보신 것 대비 A 시그널이 확실히 보다 V 시그널이 조금 더 큰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부스터 어블레이션 진행을 했고 두 번째 어블레이션 진행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모드들을 다시 리피트해서 일렉트리컬 스티뮬라이를 주었지만 그 AT가 인덕션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APC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종류의 이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고 예상하셨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레프트 벤트리클 쪽에 있는 엑스셀 패스웨이를 통한 얼소돌 ABRT가 RBBB를 동반한 패턴으로 어,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이 RBBB가 동반된 QRS 타키카디아는 이제 VB 인터벌이 아까 처음 첫 번째 타키카디아와는 달리 AA 인터벌보다 먼저 선행해서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제 오타가 나서 계속 났는데 죄송합니다. HV 인터벌이 35ms였고 RBB 때문에 QRS는 여전히 와이드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셉탈 펑처를 해서 해당 바이패스 트랙이 또 그 ERP가 240 미만이었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패턴 하이리스크를 가진 바이패스 트랙이었기 때문에 어블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SL1 시스를 통해서 BRK로 트랜스셉탈 펑처를 해서 이렇게 해당 바이패스 트랙의 A 엔드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쪽으로 보시면은 그 V 시그널 앞에 능선에 이렇게 프래그 자글자글한 바이패스 트랙의 포텐셜로 의심되는 그런 포텐셜을 보이고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A 시간이 조금 컸기 때문에 조금 더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했고 그 V 패싱을 해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이제 매핑을 하였을 때도 저희들이 다이너스틱 카테터를 넣은 카테터들보다 가장 빠른 그 레트로그레이드 ATL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블레이션을 조정한 이후에 V 시그널을 조금 더 키운 이후에 어블레이션 시행을 하였고 다행히 4초 만에 이제 이 델타 웨이브는 서페이스 ECG에서 일괄적으로 사라진 그런 패턴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V 사이드로 카테터 머니플레이션을 하여서 이제 부스터 어블레이션 진행을 하였고요. 그 어블레이션 진행한 직후에 이제 싱글 V 스터디를 했을 때 VAD 패턴이 관찰되었고 다시 한번 이스프레텔 인퓨전을 포함하여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드 일렉트리컬 스티뮬라이를 다시 주었으나 AT 그리고 ABRT 둘 다 인덕션이 되지 않는 그런 양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어블레이션 후에 이제 싱글 V 스터디를 하였을 때는 이제 VA 데크리멘트 프로퍼티가 이제 새로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 20분 동안의 관찰 후에 12mg의 아데노실 투여한 후에도 설페이스 ECG 상에서는 델타 웨이브는 리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후에 파이널 시빌이 익혀지는 네로 QRS로 역시 QWave, QRS 엑시스 모두 정상인 그런 정상 소견 확인되면서 성공적으로 두 개의 타키카디아가 어블레이션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리뷰를 할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이전에 제가 WPW에서 이제 더블 타키카디아, AV NRT와 RT가 동시에 인덕션이 되었던 케이스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WPW로 리퍼된 환자 중에서도 듀얼 에비노드 피지올로지가 확인된 경우가 10%,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AV NRT까지 인덕션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PSVT에서 또 다른 종류의 AT와 또 다른 종류의 PSVT가 인덕션된 가능성이 2.6% 정도 있다고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6%라고 보고된 논문에서도 이렇게 ABNRT와 ABRT, ABNRT와 AT가 유도가 된 적은 있었는데 AT와 ABRT가 유도된 적은 없었어서 이 케이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레어한 그런 케이스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을 찾아보았지만 확실히 첫 번째 저희들이 타겟해서 타키카디아를 성공적 어블레이션 한 이후에 두 번째 타키카디아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EP 스터디를 잘 꼼꼼히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특히나 이 경우는 클리니컬하게도 두 개의 수프라벤트리큐lar 타키카디아가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하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드 큐어스 타키카디아가 항상 이제 디퍼런셜을 하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애를 먹었어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조금 어떻게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좀 해서 간략히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잭만 스나이퍼 그 책을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단계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와이드 QRS가 티피컬이냐 에이티피컬이냐를 감별하는 게 좋겠고, 특히 V1, V2 리드에서 이니셜 40ms QRS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겠다. 아주 면밀히 보았을 때 이렇게 어렴풋이 보았을 때는 R웨이브가 없어 보이더라도 특히 RBB 패턴이 이건 RBB 패턴일 때 이렇게 아주 스몰하지만 샤프한 그 R웨이브가 동반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히스퍼킨지 시스템에서 오리진하는 혹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스프라벤트리큐lar 타키카디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고 이제 정상 노멀 컨덕션 시스템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타키카디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특히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크가 굉장히 짧아졌을 때, 타키카디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을 때는 히스퍼킨제 시스템이 어느 부위에서도 블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몰 그리고 래피드한 R웨이브 없다고 해서 이런 노멀 컨덕션을 이용한 타키카디아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히스와 V 시그널, 타키카디아 온고행하고 있는 시그널들 컴플렉스가 디소시에이션 되어 있냐 아니냐를 이제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감별을 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소시에이션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런 어소시에이션이라 판단이 된다면 HV 인터벌을 통해서 오리진을 그 히스 퍼킨즈 시스템을 디스타이냐 혹은 프록시마니냐를 조금 가늠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오히려 인터미턴트하게 비집을 하거나 이제 픽스테이션, HV 인터벌 픽스되지 않았다면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VT나 바이패스 투 바이패스의 AVRT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잭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한다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던 티피컬, 에티피컬 그리고 디소시에이션과 어소시에이션을 감별한 이후에 이제 에버런트 컨덕션 SVT를 먼저 감별을 하고 실제로 인베이시브 프로시전 비스터디로 들어갔을 때 A 엑스트라 스티뮬러스를 먼저 가장 빠른 얼리스트 V 시그널이 관찰되는 곳에 A 엑스트라 스티뮬러를 줘보고, 만약에 V가 애초에 어드밴스가 되지 않는다면 엑서셀 패스웨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미디에이트 V가 어드밴스가 된다고 하였다면 엑서셀 패스웨이가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을 허용을 하지만 엑서셀 패스웨이가 정말 타키카디아에 참가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단순히 V가 어드밴스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타키카디아가 리셋이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셋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엑세셀 패스웨이는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을 허락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바이스탠더로 참여할 것이고,
만약에 타키카디아 자체가 리셋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을 사용하는 ABRT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간략한 예시인데 와이드 QRS 타키카디하고 좀 에이티피컬한 IB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RT, Accessory Pathway to Accessory Pathway, 그 VT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가장 빠른 V 시그널이 관찰되는 그 V 시그널이 관찰되는 곳에서 A 시그널이 관찰되는 곳에서 V 시그널이 관찰되는 곳에서 A 엑스트라 스티뮬라를 주었고 이제 히스 쪽에 A가 그 전혀 퍼터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키카디아 리셋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안테그레이드하게 타키카디아 구성한 요소 중에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이 이제 바이패스 트랙을 이용해서 진행된 타키카디아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파라이시안 페이싱을 하였을 때 히스 쪽에 전혀 펄터브가 없으면서도 얼리스트 A가 이제 어드밴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은 바이패스 트랙 그리고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도 바이패스 트랙을 이용하는 그런 바이패스 트랙 to 바이패스 트랙 ABRT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AH 정도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ABI NRT를 조금 익스클루드 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 아이템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감당이 된다는 건 아주 침착하게. 아까 EKG 보니까 T웨이브 폴라리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테크니컬 패스웨이에서 하는 건 맞아요? 그 인덕션 되었을 때랑 클리니컬이랑 비교한 거 말씀하신. 이런도 하고. 잠시만 계십시오. 예, 사실 AH 인터벌이 굉장히 길었어가지고요, 교수님. 이게 AH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ST 그리고 T웨이브에 오버라인 되어 있어서 폴라리티를 알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FPH까지 하는 멀티포컬인 경우도 있으니까 또 다른 경우는 VPW인데 아데노신이나 베라파밀로 터미네이션 안 됐던 케이스가 저도 3명 있었는데 2명은 액세서리 또 액세서리였고요. 1명이 이렇게 AT였어서 노달 블로커로 터미네이션 안 되면 노드를 인볼브하는 리엔트런트 스피카디아가 아니란 얘기니까 액세서리나 AT 쪽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가지고 잘 되네. 내부 리퍼럴 피지션이 상당히 고민하면서 레퍼럴 써있는 것 같은데 누구요? 성가롤로 이거 걸로 그러면 나중에 그 아미오다를 쓴 게 가이드라인 베이스 적합한 약제였나? 예, 그래서 VT를 감별을 못 하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아미오다라니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클래스 3를 들어가 있거든요. AT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이드라인 못한 것 같은데 좀 보신 분 계시면 이거 좀 다르지 않나요? 카디 버전을 후보도 안 돼서 아이비 안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다시 리컬